회사의 묵직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선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묘하게 다른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늘 편안했던 사무실은 낯선 정적에 잠겨 서늘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익숙한 풍경, 책상 위 서류들, 복도의 발자국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도 내 안에는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싹트고 있었다.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섬뜩한 예감. 그날부터였다. 새로운 팀장이 부임한 건 그는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된 중견급 인재 같았다. 말쑥한 다크 그레이 정장의 칼같이 맨 넥타이가 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마치 왕좌에 앉는 듯 좌장 자리에 앉아 첫 회의를 이끌었다. 그의 말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호했다.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그 어떤 의심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절대적인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나는 처음엔 그 모습에 기대감을 품었다. 와, 이런 분이라면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어. 희망과 환희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하지만 그 어설픈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산산조각 났다. 회의가 시작되고 내가 밤새워 분석하고 정리한 자료를 발표할 차례였다. 차분히 듣는 척하던 그는 갑자기 차갑게 내 말을 끊었다. 이 정도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데이터 나열에 불과해 보이는데 이걸로 대단한 인사이트라도 있다는 건가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비수가 날아와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쨍하게 얼어붙었다. 침묵과 정적이 나를 짓눌렀다.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들 속엔 당혹감과 어색함이 교차했다.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맞잡은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팀장의 표정은 태연했다. 마치 나를 평가절하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그는 대수롭지 않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날 오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멍하니 앉아있는 내 어깨를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툭 치며 속삭였다.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첫날이라 그러는 거겠지. 아직 적응 중이라 예민한가 봐.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듯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첫날의 긴장감이 아니었다. 명백히 나를 향한 은근한 견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직감했다. 며칠이 지나자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또다시 회의에서 비슷한, 아니 더 노골적인 일들이 반복됐다. 내가 입을 열면 그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내 말을 끊거나 의미를 축소하고 평가절하했다. 심지어 동료가 내 의견에 동의하려 하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건 아직 시기상조죠. 다른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의견은 공중으로 흩어졌다. 나는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다. 회의만 들어가면 식은땀이 흐르고 발표 때마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전 팀장은 내 작은 성과도 귀하게 인정해 주었다. 동료들과도 밤샘 야근도 마다 않고 즐겁게 일하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새 팀장 부임 후 나의 성실함과 성과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다. 일을 잘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다. 퇴근 무렵 무거운 마음으로 서류를 정리하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드니 팀장이었다. 그는 멀리서 하지만
묘하게 집요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경계심이 또렷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는 내 능력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상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일을 잘하는 게 왜 문제일까? 내가 더 나아가려 할 때마다 그는 왜 기를 쓰고 나를 가로막으려 할까? 한없는 피로감과 좌절감에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멀게 느껴졌다. 회사 창밖의 형광등 불빛이 마치 나를 비웃듯 밝게 느껴졌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마음속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가득했다. 아직 팀장과 마주할 시간은 지극히 시작에 불과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잔인한 예감을. 며칠 뒤 팀장의 노골적인 태도는 더욱 심화됐다. 회의에서 내 의견은 늘 제일 먼저 잘려나갔다. 문서에 내 이름이 오르면 그는 꼭 덧붙였다. 물론 이 자료는 씨 혼자 한 건 아니죠. 다 같이 머리 맞대고 밤낮 없이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물론 그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유독 나의 성과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만 그는 그 말을 반복하며 나의 기여도를 깎아내리려 했다. 동료들조차 팀장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고개만 끄덕였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와 같았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한 칼날을 똑똑히 보았다. 점심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예전엔 팀원들과 함께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농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동료들은 작은 눈짓 하나에도 갈라졌다. 누군가 내게 말을 걸거나 다가오려 하면 팀장의 차가운 눈빛이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를 제지했다. 오늘은 같이 가지 말자.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머뭇거리는 발걸음과 어색한 뒷모습에서 나는 충분히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나는 결국 혼자 편의점에 들러 김밥이나 도시락을 샀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밥과 눅눅해진 튀김을 입에 넣으며 억지로 삼켰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날아오는 것만 같았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도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격리된 듯했다. 포크를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속에 쌓이는 건 허기보다 더 깊고 묵직한 공허함이었다. 어느 날은 중요한 프로젝트 브리핑 자리였다. 내가 밤새워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하려던 순간 팀장이 내 말을 끊고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 이번 거는 C가 발표 자료 준비했으니 이 자리에서는 C가 대신 전체 브리핑 정리해서 해주세요.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손에 쥔 종이를 들고 굳어 있었고 지목당한 동료도 당황한 듯 나를 바라봤다. 당황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그들의 눈빛을 외면하며 팀장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공기처럼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도 어차피 묵살될 것을 알기에 굳이 입을 열지 않았다. 동료들과의 대화도 점차 줄었고 그들 또한 나를 부르지 않았다. 서로 눈치를 보며 멀어져 간 사이 나는 점점 존재 가치를 잃은 투명인간이 되어갔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갇혀 완전히 고립되었다. 저녁 무렵 형광등만이 번쩍이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일을 마무리할 때가 잦았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는 저 멀리 사라졌다. 텅 빈 의자들이 유령처럼 나를 둘러싼 듯했고 차갑게 빛나는 모니터 불빛만이 이 공간 속 내 존재를 쓸쓸히 증명해 주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왔다. 답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가슴 속에 쌓이는 억울함과 답답함은 점점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나를 짓눌렀다. 주말이 되어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휴대폰 알림은 울리지 않았고 편하게 연락할 동료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전에는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던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이제는 그마저도 나에게서 사라졌다.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서글픈 감정이 밀려와 가슴을 쓰리게 만들었다. 나는 이대로 영원히 고립되어 버리는 걸까? 그때야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팀장과의 개인적 갈등이 아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 하나, 날카로운 말투 하나가 내 주변의 모든 동료들까지 내 곁에서 물러서게 만든 것이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처럼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억울함은 외로움과 뒤섞여 눈가에 뜨겁게 맺혔다. 하지만 나는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마음껏 울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이를 악물고 삼켜야만 했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그 억눌린 눈물들이 결국 어느 날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흘러넘치게 될 줄은. 그날도 어김없이 회의실 안 공기는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다. 내가 입을 열자마자 팀장은 차갑게 표정을 굳히더니 내 의견을 짧게 잘라냈다. 이런 건 아직 내부적으로 검증이 안 됐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내 말은 끝내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산산조각 흩어졌다. 순간 회의실 안 동료들의 시선이 미안함과 무력함을 담은 채 나를 스쳤다. 그들 눈에는 동정과 함께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함이 동시에 비쳤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들어주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그제야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고 마치 목이라도 조이는 듯 숨이 막혀왔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라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급히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뛰쳐나왔다.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답답하게 참았던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초라하고 지쳐 있었다. 붉어진 눈가를 보고 있자니 그동안 억지로 버텨왔던 마음의 견고한 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뺨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애절한 속삭임이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왔다. 하염없이 벽에 기대어 흐느꼈을 때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내가 누구보다 성실하게 믿어왔던 노력, 쏟아부었던 시간들, 그리고 나를 버티게 해주던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모두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내 울음소리는 작고 여렸지만 화장실의 끈끈한 정막 속에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울려 퍼졌다. 나를 짓누르는 고통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들어줄 수 없을 것만 같은 절규처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물로 얼굴을 몇 번이고 씻어내며 억지로 숨을 고르던 그때 회사 메신저에 띵동하고 알림이 떴다. 긴급 공지 전사 내부 평가 결과 발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형식적인 공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모니터에 펼쳐진 공지 내용에 나는 충격으로 이내 두 눈을 크게 떴다. 회사에는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운영되던 숨은 평가팀이라는 조직이 존재했다. 직원들 모르게 직장 내 부당한 처우와 비리, 불공정한 상황들을 익명으로 은밀하게 조사해 분기마다 그 결과를 전사에 공표하는 팀이었다. 대부분은 사소한 권고, 조치나 단순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공지는 차원이 달랐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특정 팀장,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배척하고 고립시킴, 회의 석상에서 의견 무시, 부당하게 성과를 축소함, 더 나아가 동료들과의 교류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그 특정 직원이 다름 아닌 나라는 걸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은 덜컥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억울함과 슬픔 대신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었던 거다. 내가 노력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홀로 감당했던 모든 억울함들을, 그리고 나를 짓눌렀던 팀장의 부당함을 그 누군가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나 혼자 고립된 줄 알았는데 완전히 혼자였던 게 아니었다. 며칠 뒤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얼음 같던 딱딱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활기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팀장은 공식적으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팀장이 필요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사장님의 발표에서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동안의 뛰어난 성과와 굳건한 인품,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동료들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차세대 리더십으로 C를 새로운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선 엄청난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내가 그동안 억지로 피해 다녔던 혹은 나를 피했던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사실 다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팀장 눈치 때문에 아무도 선뜻 말 못했을 뿐이야. 너무 힘들었지. 미안해. 그들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눈물이 다시 고였지만 이번엔 서러움이나 외로움이 아닌 따뜻하고 뭉클한 감동과 감사함이 뒤섞인 기쁨의 눈물이었다. 퇴근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도 환하게 느껴졌다. 며칠 전 눈물로 범벅이 되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번져 있던 초라한 얼굴 대신 타창에 비친 내 얼굴에는 한층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진 내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묵묵한 노력을 알아봐 주는 시선들이 있었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존재했다. 나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다짐을 했다. 앞으로는 나처럼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주자. 그리고 설령 다시 세상에 홀로 고립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 그날 이후 회사 화장실은 더 이상 내 숨겨진 눈물이 흐르던 아픈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새로운 다짐이 시작된 찬란한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